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내용은요. 바로 최근 발표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치입니다. 저희한테 보내주신 연합뉴스 TV 경제일기랑 전인구경제연구소 이 두 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정말 갑작스럽기도 하고 또 강력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뭐 과열된 시장 잡겠다 이건데 단순히 이게 다일까 아니면 좀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런 배경까지 좀 짚어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규제 진짜 배경, 또 이게 당장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만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와, 일단 규제가 정말 세요. 내일부터 다주택자는 아예 주담대 금지. 1주택자도 수도권 규제 지역이면 최대 6억까지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연합뉴스 TV에서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표현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유예 기간도 없이 바로 시행하는 건 이거 시장에 충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특히 집값하고 상관없이 대출 한도를 그냥 6억으로 묶어버리면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곳은 현금 동원 능력이 없으면요. 사실상 주택 구매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아, 연합뉴스 TV에서 말한 것처럼 현금 부자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게 딱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계약을 앞두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공급 대책은 없는데 수요만 너무 누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뭐 정치권의 요구가 작용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물론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값이 좀 다시 꿈틀거리긴 했어요. 주간 0.4% 올랐다고 하니까. 네, 그 상승세가 좀 부담스러웠겠죠.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전인구 소장님 분석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그 지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선 연합뉴스 TV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직접적인 원인들, 그러니까 연초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거기에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던 거, 이게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부동산 값이 올랐을 때는 대부분 금리 인하기였거든요. 아, 금리 내리면 보통 집값이 올랐다. 네, 거기에다가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포모 심리 있잖아요. 네, 포모 현상. 네, 그것도 작용했고 또 갭 투자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는 거죠. 그건 그래도 좀 보이는 이유들인데 전인구 소장님은 더 근본적인 걸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인구 소장님은 훨씬 거시적인 관점, 그러니까 앞으로 시중에 풀릴 돈의 양, M2 통화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 이걸 지목해요. 돈의 양에 대한 기대감이요? 네, 새 정부 들어서고 하면 경기 부양이나 이런 걸로 하반기 유동성이 엄청 풀릴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인구 소장님 표현대로 돈을 많이 풀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 풀릴 돈이 부동산으로 너무 쏠리는 걸 미리 막으려는 그런 선제적인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반기에 돈을 덮을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고 미리 길목을 차단한다 이런 의미군요. 네, 바로 그거죠. 효과랑 부작용 둘 다 봐야겠죠. 일단 연합뉴스 TV 분석처럼 단기적으로는 대출이 막힌 서울 수도권이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네, 당장은 그렇겠죠. 네. 그래서 현금 많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집 갈아타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은 좀 어려워지고요. 그건 연합뉴스 쪽 분석이고. 네. 근데 전인구 소장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과연 끝일까? 하는 의문이 남는 거죠. M2 통화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그 큰 흐름을 이런 규제만으로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 아무리 규제를 걸어도 규제를 뚫고 집값이 올라간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네, 맞아요. 그 압력이 어딘가 다른 곳으로 터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풍선 효과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권을 누르니까 다른 데로 돈이 간다. 정확합니다. 규제가 덜한 지방 부동산, 그러니까 수도권 밖에 있는 부동산을 건드리기 시작하겠죠. 아니면 아예 다른 자산,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곳으로요. 소위 메뚜기식 투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자금이 옮겨 다니면 이게 또 다른 형태의 투기나 시장 왜곡을 낳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거죠. 허허.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번 규제는 일단 금리 인하랑 뭐 포모 심리 이런 걸 좀 과열된 시장을 식히려는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 그 돈이 부동산으로 확 쏠리는 걸 막으려는 그런 이중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겠지만 더 큰 그림에서는 시중에 풀릴 돈의 방향을 좀 틀어보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죠. 수도권 부동산이라는 그 강력한 물기를 막았을 때 그 물이 그럼 어디로 흘러갈 건가? 이 풍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얼마나 또 어떻게 관리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네, 바로 이 지점인데요. 만약 정부의 진짜 의도가 부동산으로 갈 돈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려는 거라면 과연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이건 단순히 집값 안정을 넘어서 우리 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그 신호는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